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경 기능사 강사 정용민이라고 합니다. 시험 대비해 가지고요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조경 기능사 시간 필기에 대한 OT 영상인데요. 일단은 그 24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문제 유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2017년도부터 CBT로 문제가 바뀌면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도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변형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교육생한테 물어보면은 책에 암기에서는 힘들고 웬만하면은 책에 있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문제에 따른 답만 외웠을 경우에는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기능사 전체 기능사의 문항은 몇 문제? 여러분 알고 있는 60문항입니다. 60문항이고 우리는 60점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이 60개 중에 몇 개? 36개만 맞으면은 합격입니다. 정확하게 36개 딱 맞았다. 그 점수는 60점. 신의 점수입니다. 왜? 한 문제로 합격과 불합격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경 기능사를 공부함에 있어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좀 잘 짜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일장을 딱 피면은 이집트가 나오고, 그렇죠? 딱 피면은 서양 쪽에 나오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과목 소개부터 볼게요. 조경 일반, 조경 양식. 그러면은 조경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항이 많이 나와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인데, 또는 이 1번에 있는 거하고 2번 과목하고 합쳐서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조경 일반에 대한 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경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조경 양식이라는 거지. 서양사가 있고요. 동양 삼국이 있습니다. 한중일. 그러면은 서양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출제 문항 수는 평균 3문제가 출제가 된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러면은 동양 삼국에서 한중일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한국이 나오는 빈도가 3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본하고 중국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한 문제씩. 이렇게 봤을 때 1과목에 있는 조경 일반하고 조경 양식을 합쳤을 경우에는 10문제 정도를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역사이다 보니까는요 굉장히 머릿속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항상 교육생들한테 오프라인 수업했을 경우에 이 내용을 하루 하고 반나절을 더 하는데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암기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지형에 맞춰서 조경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형과 기후에 따른 원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은 문제는 한국 조경입니다. 이 한국 조경이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저거 쉬운 내용이야 라고 하지만은 이 한국 조경사에 있는 이 내용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렵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어떻게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별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별서입니다. 즉 별서는 서울에도 있고요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별서의 주인공이 누군지 어느 지역인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그 별서하고 지금은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양산보의 소세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의 문제였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별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반드시 별서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통 조경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좀 가미하시고요. 그 중에서 하나 정보 더 드리겠습니다. 읍성이 나옵니다. 읍성이 1년에 4번 중에서 반드시 2번 이상은 읍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읍성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원래는 조경 기능사가 아닌 이 친구는 조경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기능사로 올라온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중국, 일본 이 많은 걸 다 암기하겠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면은 중국을 공부할 경우에는 중국 그 큰 나라가 항상 전쟁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 정복한 나라에 인해서 그 전에 있던 나라의 유물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건 바로 명나라 대 청나라입니다. 요 두 나라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민간 정원은 누가 어떤 정원을 꾸몄는지, 그리고 특히 명나라에는 이계성이라는 원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착용 기법이 있는 거죠. 요게 또한 빈도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아스카 비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명치 시대까지 다 암기하겠다? 어렵습니다. 그 시대별로 나와 있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특징적인 부분을 암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과목이에요. 그럼 좋아요. 2과목은 뭡니까? 조경, 계획 및 설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계획입니다. 계획과 설계야. 그럼 볼게요. 계획은 뭡니까? 객관적, 주관적. 계획은 바로 객관적이고 이 설계는 주관적입니다. 적어볼까요? 얘는 객관적, 얘는 주관적.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오는 거지. 다음 중 계획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계획과 설계의 차이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계획은 뭡니까? 객관적이야. 우리 쌤들이 조경을 공부하기 있어가지고 OT를 듣거나 또는 주변에서 조경증을 따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듣고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인자를, 즉 영향을 배운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계획입니다. 설계는 뭡니까? 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본인의 주관력이 있는 게 바로 설계라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과 설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 안에는 또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겠죠. 그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또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봤자 문제가 몇 문제? 한 6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설계 파트는요, 나중에 우리가 필기를 공부를 하고 실기 들어갔을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특정하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포인트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은 최소한 설계 나오는 문제가 항상 2문제가 나오고, 계획이 어떻게 5문제, 7개, 최소한 6개에서 7개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 계획 파트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 인물의 어떠한 계획을 짰는지 그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요 조경 재료 파트입니다. 별표 3개예요.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게 바로 조경 재료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조경 재료 볼까요? 재료는 자연 재료가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료. 오케이, 자연 재료. 이거를 반대로 뭡니까? 인공 재료가 있습니다. 인공 재료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인공 재료 종류도 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오케이, 콘크리트. 석재. 돌, 목재, 나무 가공한 거, 점토, 철 또는 비철 금속, 아주 많은 인공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건 바로 여기 자연 재료입니다. 좋아. 언제 꽃이 피는지, 2월인지 3월인지, 그리고 그 꽃 색깔은 무엇인지. 어렵죠. 교목인지 또는 관목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모든 거, 연애에 강한지 약한지,
자동차 매연 가스에 강한지 약한지, 녹음수는 무엇인지, 차폐 식재는 뭘로 해야 되는지, 경관 식재는 뭘로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시험에 봄에 있어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연재료가 5문제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떠한 교육생은 10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CBT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연재료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수는 몇 문제? 전체로 봤을 때는 10문제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빈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료가 여기만 있느냐? 얘하고 나중에 시공하고 조경 관리에도 관련돼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관리 파트야. 관리 파트에서 테럴리스라는 격장 틀이 있습니다. 다음 중 테럴리스에 식재되는 성상은 무엇이냐? 교목, 관목, 지피 또는 망경목이 나와. 당연히 덩굴성 수목을 식재되겠죠. 바로 망경목이야. 그렇죠? 또 알아볼게요. 시공입니다. 시공인데 우리가 돌을 이용해서 자연석 무너짐 쌓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 어떻게 돌틈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돌틈 식재는 뭘로 하느냐? 회양목, 즉 관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경재료 파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조경을 하고 시공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나무를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한다? 이 조경 재료 파트는 반드시 어떻게, 그 중에서 자연 재료 파트는 어떻게 반드시 습득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은 4, 5 과목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10개라고 적어놨지 10개 이상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오프라인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자연재료 파트라는 거.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들 독학을 하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든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책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만 다 추려가지고 중복된 거 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조경 시공 파트입니다. 오케이, 시공이야. 시공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라기보다는요, 생활 속에서 눈으로 봤던 것들 있잖아요. 생각을 하실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이 시공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 시공 자체가 여러분들이 1차 필기 합격을 하고요, 2차 시험 볼 때는 도면도 그리고 수목 감별도 하고 작업 시공도 해야 됩니다. 그 시공에 12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내용이 쭉 다 나온다라는 거지.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시공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쉽게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론에서 판석 포장입니다. 자연석 판석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석 판석 포장은 십자 줄 눈이 나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T자 줄 눈으로 해서, T자 줄은 무엇이냐? 이렇게 Y자나 T자 줄 눈이 나오면서 시공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 선지에서 어떻게 통줄 나온다. 얘는 전부 다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석 포장은 우리가 십자 줄 눈이 아닌 우리가 Y자 모양으로 놔주는 거구나. 다가 아닙니다. 그럼 좋아요. 그 밑에는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모르타르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바로 콘크리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모르타르 위에 잡석을 넣기 전에 선행 작업이 또 하나 있다는 거. 어떻게? 충분히 판석을 물에 적신 다음에 모르타르에 딱 붙여야지만 접착력이 강해지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 이 내용이 나중에 시공을 할 때 감독관이 물어보는 구두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필기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실기를 생각을 하고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실기할 때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시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 용도를 하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또한 10문제 이내로 나온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조경 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야. 정원을 꿈에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조경 관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병해, 그리고 충해입니다. 여기 만만치가 않아. 병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어떠한 충해, 예를 들어 그거지. 병해, 바이러스인지, 진균인지, 파이토플라즈마인지, 선충인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파이토플라즈마, 즉 바이러스보다는 크고 세균보다는 작은 바로 파이토플라즈마에 걸리는 수목병은 무엇이냐? 오대빵. 딱 요거만 암기하시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오동나무, 대추나무, 그 다음에 오대빵, 뽕나무. 자, 요렇게 하고 벚나무 빗자루병은 어디? 세균에 의한 병이라는 겁니다.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병해를 공부할 때는 그냥 생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범위만 암기를 한다. 그런데 이 병해든 충해든 농약이 나옵니다. 농약이 나오면은 반드시 농약은 또 한 문제가 나와. 농약에 대한 병뚜껑 있죠. 빨간색은 비선택성 제초제 등등등 색깔 나와 있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말고도 이 안에 들어가는 농약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농약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작용점을 파괴함에 있어가지고 박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약재의 종류를 다 암기하셔야 돼. 중요한 거는요, 그 약재 종류가 너무 많아. 그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거. 우리는 그 문제는 포기합니다. 그 맞출 시간을 뭐 한다? 그냥 자연 재료 파트 공부하는 게 낫지. 그렇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조경 관리는 어떻게? 병해충에 대한 관리 플러스 운영 관리,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관리 파트는 어떻게? 최소한 문제가 또 10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왜? CBT이다 보니까는.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경을 했다면 어떻게? 요 조경 양식 있죠. 조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처음에는 구릉지에서, 평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충식입니다. 평지와 구릉지를 다 같이 이루어진 자연 지형 환경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내 조경 꾸미고 싶습니다. 오, 평지야. 딱 보니까는 경사지네. 경사지 그냥 키가 작은 관목식지 하는 게 아니라 걔를 어떻게? 화계처럼. 화계, 즉 경복궁에 교태전 뒤에 있는 아미산 화계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 어떻게 한다? 계단처럼 만들어서 꾸미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은 내 집과 옆에 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그냥 벽으로 쌓는 것보다는 차폐인데 아래까지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많이 봤다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 물어보세요. 쌤들한테. 밖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녹음수가 아닌 것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녹음수는 뭐야? 녹음, 햇볕을 가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시내에 많은 거. 플라타너스 있네? 있죠. 또는 뭐가 은행나무 있죠. 느티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나무가 나왔어. 전나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내 전나무는 없고 고산성 수목입니다. 산에 올라가야 돼. 정답은 4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제 OT를 듣고 닫는 순간부터 밖에 나가잖아요. 다 기출 문제야. 그러면은 어떠한 경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걸어보세요. 걸어보잖아요. 경계석 하나는 1m짜리야. 그러면은 10개 있다 10m야. 그러면 그 경계석 주변에는 어떠한 수목이 있는지, 소나무 밑에는 어떠한 수목이 있는지. 왜? 소나무 자체가 사계절 푸르잖아요. 그 밑에는 어떻게?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어. 음수는 햇볕 요구량이 50%고 양수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양수 수종을 식재를 해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심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쌤들한테 지금 과목 소개했습니다. 역사부터 시작해서 관리 파트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 결론은 뭡니까요? 그냥 문제와 정답을 암기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게 적용이구나. 적용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어떻게 습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생활 속에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좋아요. 아주 그냥요. 아무쪼록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합격률 볼게요. 한번요. 합격률이 다른 기능사 자격증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는 거야. 2020년도에는 46.4%, 21년도 46.4%, 작년에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또 떨어졌다라는 거죠. 항상 50% 전후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능사 시험인데 센 거예요. 당연히 조경기사는 20%대 후반입니다. 더 어렵겠죠. 그만큼 다른 기능사에 비해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필기부터 어려워. 그렇죠. 실기는 쉽지만은 또한 그것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CBT로 지필고사가 아닌 PC 앞에 앉아서 60분 동안 체크하면은 어떻게 합격 일자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딱 제출하고 합격 불합격까지 어떻게 확인하고 나가셔야 돼. 그러면은 바로 0.5초,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바로 어떻게 합격 불합격 점수와 색깔을 뜹니다. 만약에 불합격 점수 20점, 불합격 마음 아프죠. 합격 파란색의 점수 합격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왜? 결과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어떻게 정말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또 운영하는 강의를 하는 주경야독이라는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훈련기관으로서 5년 인증을 받은 우수 훈련기관이고요. 사이트는 yadoc yadoc.or.kr 들어가시면은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라고 뜹니다. 여기서는 노동부로부터의 일부의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발급 방법은 여기 주경야독 사무실 전화하시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시면은 발급하는 요령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만 와서 현장 교육이 아닌 제가 주경야독 말고요. 나도패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촬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병행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말에는 주경야독 가산 와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집에서 또는 이동을 할 때 영상으로 막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머릿속으로 습득이 되겠죠. 참고로 주경야독은 7호선, 1호선 가산역 있죠?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육생들이 연령층이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화목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하고요. 합격률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80% 이상의 90%를 가깝게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만 교육생들을 편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많이 괴롭힙니다.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은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해드리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는 제가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4번 수업, 1년에 4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년에 4번만 딱 수업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저는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현장 강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 공부 못한다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 어떻게 자비로 다 내고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필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여기 마칠 거고요. 우리 개강하는 날
개강하는 날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항상 시험을 보고 와서 내가 우리 교육생들한테 합격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항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우리 현재 여러분 즉 교육생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복원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힘내시고요. 저와 함께 필기, 실기를 쭉 합격해서 증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갔으면 하겠습니다. 자, OT 마치겠고요. 우리 본 개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